지형 지세가 바로 됐나 안 됐나 그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배산 임수도 안 됐는데 터를 닦아서 대중 집단 시설로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막아주는 산이 없으니까 사방팔방에 바람이 친다 이거예요. 전체가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골진대를 메웠으니까 메운 자체의 그 바탕에도 기가 없고 허에서 수맥이 강하게 올라오게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 이런 영상 찍다 또 욕먹겠어요. 초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한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래요. 이번 영상은요. 풍수에서 말하는 좋은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와는 거리가 멀다. 돈값 못하는 초고층 마천 루 아파트. 집단 거주 시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 지형 지세가 바로 됐나 안 됐나 그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부 구조하고 동은 좋은 토대 안에서 있는 거지 방향이 어떻고 물이 가깝고 멀고 차길이 가깝고 또 소음관계 등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지역적인 문제예요. 뭐 동이 좋으냐 뭐 편의시설 이런 거는 좀 지역적인 문제고 배산 임수도 안 됐는데 터를 닦아서 대중 집단 시설로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막아주는 산이 없으니까 사방팔방에 바람이 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가 길을 받을 수가 없어 갖고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편의시설과 로얄층 등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몰아치는 강풍은 전부 악풍입니다. 순풍은 전부 다 기운입니다. 순풍과 강풍의 차이가 강풍은 화살같이 사람에게 충격을 주고요. 사방 산세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그 허허벌판에 지었을 때는 어떤 방편도 없고 어떤 동이 좋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전체가 다 안 좋은 거예요. 큰 단지를 조성하려면 조그마한 산을 다 파내버리고 깊은 골진대는 메꾸고 하다 보니 본래 자체를 파괴한 것도 전기를 파괴한 거죠. 그런데 골진대를 메웠으니까 메운 자체의 그 바탕에도 기가 없고 허에서 수맥이 강하게 올라오게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체의 주위의 지형지세를 보면 어디가 기가 있고 없는 거 다 시야에 들어오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냥 다 똑같은 걸로 보인다 이거예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다 그게 그거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걸로 보다 보니까 어디가 좋고 나쁜 건가를 직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위에 배산이 잘 돼야 임수도 환포를 해서 좋은 생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산천 전기와 이 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생기가 넘치고 지혜가 발달이 돼서 발전하고 성공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기대를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갖다가 건축을 하고 모양은 그럴싸하게 만들었다 해도 도면하고 어떤 자재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기를 받는 그런 바탕 위에 해야만이 자연적으로 생기를 받으니까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주택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도 했었죠. 개인주택 얘기할 때도 인테리어 자재 이게 뭐 조경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똑같은 이치예요. 아무리 좋은 산이 뒤에서 받쳐준다 하더라도 동남쪽에서 서북에서 바람이 들어오면 남자들이 다 단명하답니다. 이러니까 거의 다 가난한 거예요. 남자가 일찍 죽으니까 가장이 일찍 죽으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천이나 강이 가까이 없을 때는 지역 전체 가운데는 어디라도 큰 하천이 있어요. 가깝게 없더라도 멀리는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 아파트들은 야외 주차장을 안 짓고 지하 주차장을 많이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 3층, 4층, 5층까지 지하에 주차장을 많이 지어요. 그렇게 뚫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기가 올라가다 막히겠죠. 계속 주차장으로 돼 있으니까요.
지기가 올라오는데 아파트까지 미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위에 아파트는 기를 전혀 못 받아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파트는 그런 아파트에 10년 이상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타고난 좋은 운도 있겠지만 내부 구조 자체도 100% 좋은 아파트는 없습니다. 자기가 건재하고 타고난 운이 왕성할 때에는 아무 데나 있어도 자기 잠재력에 의해서 보존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가 허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층에 갔을 때 어린애들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을 못 하겠죠. 그럼 좋은 학교 못 가겠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기가 허해지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도 없어요. 팔풍이 몰아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방 팔풍이 쳐서 있는 기운도 전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전망 좋다고 고층 가고 하는데 아파트는 되도록이면 10층 이하가 좋아요. 지기를 제대로 받으려면 3층부터 5층이 가장 좋은 거고요. 아파트와 일반 주택의 풍수는 달라야 합니다. 현대에는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재물운과 성취운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거실에 앉아 침실안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정해진 면적에 많은 세대를 갖다가 넣어야 하다 보니까 거실에 앉아서 침실안이 안 보이도록 하는 설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침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많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침실문은 항상 닫아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현관 통로에는 절대 어떠한 물건도 두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아파트는요, 현관에서 들어와 가지고 통로를 거쳐 주방과 거실로 연결이 되는데, 아무리 짧더라도 통로예요. 이곳에는 어떤 물건도 놓아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장애 요인이다 이겁니다.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이 통로가 조금 길다면 이곳에 놓여진 물건은 분명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의 흐름을 막을 것이며 불규칙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수는 물과 바람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로 그 결과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치가 간단합니다. 통로가 가로막혀 있다면 집안에는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집에서 이혼도 많고 가족 간에 불화가 많은 겁니다. 세 번째는 애완동물 있죠. 애완견, 애완묘, 이런 반려동물의 집은 절대 주방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방에는 개와 고양이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운의 흐름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뭐 털도 날리겠지만, 그렇죠? 집안의 재물운은 관장하는 주방의 청결함에 손상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털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드시 거실 구석진 곳에 그 반려동물의 집을 마련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소파나 침대 위에 혼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좋지 못해요. 왜? 주인이 누구예요? 어른이 누구예요? 바뀌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의 성취운과 번영운에 큰 손상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네 번째, 환기는 운을 살리는 최고의 행동입니다. 집안에 쌓인 기운은 배출을 해줘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바람이 빠져나가기 어렵게 만들어진 구조를 가장 나쁜 구조로 여겨요. 주방과 거실, 침실에 환기가 잘 안 된다거나 음식 냄새와 집안에 독한 냄새가 배출이 잘 안 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풍수는요, 통하는 거예요. 소통이에요. 막혀 있으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아파트는 저층보단 고층일수록 주변보다 시세 상승이 뛰어나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45층 이상 마천루 아파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높고, 투자의 수단이 아닌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 개념의 아파트로만 본다면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졌는지 알아보자고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높은 집을 짓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평지는 음기를, 산은 양기를 지녔는데 산이 많은 한반도에 다시 양기를 지닌 높은 집을 지으면 산천에 흐르는 양기가 너무 강해져 갖고 음양의 조화가 깨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군까지도 약화시킨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집을 안 지었던 이유는요. 그리고 요즘 가장 인기 있고 세상에 주목을 받는 초고층의 건물은 반드시 이러쿵저러쿵 관제구설에 시달린답니다. 그렇게 관제구설에 휘말리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기 좋다 이거예요. 한국에서 현재 마천루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50층 이상 되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대요. 특히 서울에선 주거용 아파트를 35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에 뭐 재건축 단지 많지 않습니까?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풀어달라고 민원을 넣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고층일수록 집값이 주변보다 높게 형성되고 수요가 몰려 황금성이 뛰어나고 조합원들의 개발 이익이 커지잖아요. 뭐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데 돈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고층 아파트는 부자들의 거주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기 비결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별로 풍수지리적으로는 좋지 못하다 이겁니다. 왜 어떤 장점이 있냐를 먼저 볼게요. 첫째, 마천루 아파트는 아무데나 짓지를 않으며 대규모의 공원이 있고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에 지으니까 주거 환경이 쾌적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넓은 부지를 확보한 대단지라면 그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셋째는 환상적인 조망이 가장 압권인데 특히 물이 보이는 블루 프리미엄은 희소 가치까지 더해져 갖고 산과 공원을 조망하는 그린 프리미엄에 비해서 가격이 훨씬 높답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새로운 용어도 많이 배웠고요. 넷째,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 각인이 된다면 유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집값도 수직 상승한답니다. 그러나 고층 아파트에 오래 살 경우 생활의 불편과 마음의 불안도 만만치가 않아요. 왜? 고소공포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불나면 힘들잖아요. 첫째, 초고층의 아파트에 살 경우 흔히 겪는 스트레스는 고소공포증입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저층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 비해 정신적 불안이 심해요. 왜냐하면 화재 시 사다리차가 어디까지 올라가죠? 15층까지밖에 못 닿는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화재 시 피난 경로와 대피 시간이 길어져 갖고 목숨이 위험할 수가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게 이제 타는 시간이 길어지면 폐쇄공포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사람은 불안한 어떤 심리에 시달리고 초조감을 느끼게 되고 또 초고층 건물은요 잘 아시겠지만 바람에 어느 정도 약간 흔들리게 해놨잖아요. 우리 지진이 나도 민감한 사람은 느끼고 둔감한 사람은 잘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람에 흔들리도록 돼 있는 설계 때문에 태풍이 불 때면 아주 이 신경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은 미세한 진동에 멀미와 같은 어지러움도 느낀다 이겁니다. 그리고 둘째, 유럽이나 미국의 거주 지역엔 고층 아파트가 드물고 대개 5층 이하인데 고층에 사는 것이 신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권위 있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16층 이상의 아파트에 살 경우 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5층 이하의 아파트에 사는 거주자에 비해 병원에 가는 횟수가 2배나 많고 특히 고층 아파트는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호흡기 약한 분들 있잖아요. 감기나 기관지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고 또 공기가 건조해 피부 질환과 비염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도 차이가 심한 지상과 고층을 하루 중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를 가든 직장을 출퇴근을 하든 그래서 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는데 50층 이상 아파트에 살면 학교나 직장을 가기 위해 약 300m 아래로 곧장 내려와야 한답니다. 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이것이 기억력 저하, 피로감 상승, 그 다음에 두통을 유발한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이나 임산부들은 빈혈이 생기기 쉽대요. 그리고 고층 아파트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불안증, 우울증, 공격적 성향을 보일 확률이 높고 가족 간의 불안과 부부 간의 갈등이 많고 어린이들은 성장 발달이 지연되거나 성격이 히스테리,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답니다. 그리고 셋째, 초고층 아파트에 살 경우 사생활 보호는 잘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이웃과 교류를 단절시키고 남과 더불어 살라는 의지를 약화시켜가지고 층이 높을수록 사회적 어떤 커뮤니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거는 훨씬 약해진답니다. 왜? 이웃하고 소통이 그러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저기 뭡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말이 있었죠. 옛날에 이제 그런 걸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살고 있는 층이 높을수록 이웃 간의 우연한 마주침이 더욱이 없어져 갖고 분쟁에 대한 보복과 민원이 더 심해진답니다. 층간 민원 아시죠? 예, 그게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구 과학적으로 들어가서 네 번째, 지구는 자성을 가진 도체로서 지표면에서 지자기를 측정하면 0.5 가우스 가량이 발생한대요. 그런데 4층에서 측정하면 절반 정도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고층에 사는 사람은 지자기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해 가지고 지자기 결핍증이 생기고 오래되면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린답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요 많은 거 배웠어요. 사람은 땅을 밟으며 살고 땅에 살다 땅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체질인데 현대에 와서 갑자기 지자기가 부족한 고층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탈이 날 것이 뻔한 이치인 거죠. 사람이 살기 좋은 층수는 7층 이하가 로얄층이 됩니다. 풍수에 입각해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서 저층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네.